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을 뭐 어려서 사회 시간부터 헌법 배우는 시간에 다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민주화의 그 길을 걸으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실질화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유신 시대 같은 때는 실제로 재판 도중에 판사한테 쪽지가 전달되고 했었거든요. 쪽지재판이라고 그러죠. 예, 뭐 무죄를 뭐 데모한 학생한테 무죄를 선고하거나 영장을 기각하거나 하면은 법관이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대법관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은 상당한 정도로 달성돼 있습니다. 우리 법원이 정치 권력의 뭐 탄압을 받아가지고 뭘 못한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데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법원 내부에서 한 명 한 명의 법관, 판사들이 독립을 얼마나 하느냐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법원장 한 명한테 권한이 아주 집중돼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대법원장이 이제 이 대법관에 대해서도 추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법관 인사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대법원장 한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.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. 헌법적인 권한은 크다. 그리고 이제 대법관 추천하거나 할 때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과반수 이상을 대법원장이 하는 셈이기 때문에 외부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힘이 너무 셉니다. 그래서 이념적 편향성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어떤 이념적이나 무로 편향됐거나 혹은 뭐 좀 특이한 의견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은 조금 염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안으로 말씀하신 그 심사위원회 그 일선 판사들이 뭐 한 명 더 간다든가요?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법관 구조다. 추천 절차도 다 고치고 법관 인사제도도 고쳐서 이제는 법원에서 대법원장 한 명이 그렇게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미국 대법원을 보면 대법원장이 있고 물론 대단히 중요한 자리지만 만약에 대법관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해서 자리가 비면 그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. 이번 대법원장이 핵심으로 가질 부분이 인사의 균형을 잡겠다. 그렇죠. 뭐 그리고 지법하고 중앙 지원을 분리해서 인사하겠다. 그렇게 이렇게 또 그 인사를 내가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회의를 활성화해서 그런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첫째로는 지금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작아지게 될 겁니다.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고칠 거고 지금 김명수 후보자도 아주 명확하게 그거를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김명수 후보자 본인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동안 판결한 거를 쭉 보더라도 뭐 진보건 보수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별로 정치적인 사건에 판결한 것 자체가 없습니다. 이미 뭐 30년 가까이 법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본인 개인을 봐도 그렇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편향성 문제를 걱정할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뭐 저기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신 분도 있다 그러던데 혹시 아버님이 아니 저희 아버지는 그냥 판사를 하다가 유신 때 쫓겨난 거고요. 고초를 당한 걸로 알려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 때 그때 그 이후에 이게 내란 목적 살인인가 혹은 그냥 살인인가 이때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유신 시절인가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국가배상 문제 가지고 또 대법관들이 한번 어쨌든 아버님이 판사시니까 뭐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고민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건 옛날 일이고 법원에 계신 분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시죠. 알겠습니다. 법원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여쭤보고요. 본격적으로 검사 몇 기십니까? 저는 사법연수원 24기입니다. 그 중에 제일 어릴 때부터 시험에 합격하셨나요? 아니 그건 아니고요. 조금 공부를 못했던 모양이죠. 공부를 제가 잘하진 못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늦은 건 아니고요.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뭐 소년 뭐 법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사회적인 존중을 받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을 과다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고 한쪽에 지우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들이 사실이 있습니다.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저는 소년 급제라는 게 바람직한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.
내가 최근에 이제 금태섭 의원님 뭐 다른 걸 다 체크를 못했는데 네.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거 보고 몇 가지 간추려 봤습니다. 네. 근데 이걸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. 제가 검찰개혁 문제에 관심이 많고 네, 그리고 당연히 검찰개혁 그렇겠죠. 얘기를 하다가 그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해가지고 결국 검찰을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게 2006년도인데 한 10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기저기 글도 많이 쓰고 또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하다 보니 말이 많아졌는데 죄송합니다. 아니 참 글이 길다는 거니까 아 예.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주옥 같은 영상으로도 길어도 좋아요. 저도 동의합니다.